미국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문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팔리지 않을 리 없다던 인기 모델이 하루 만에 재고 폭탄이 되어 딜러샵 구석에 쌓여갔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고객들은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35년 동안 한 브랜드만을 믿고 팔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 나라 차가 우리를 이길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 달 만에 미국 자동차 시장 1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둔 그는 인생 마지막 보너스로 상상도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30년 동안 그가 믿어온 모든 진실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무료로 누르고 정보를 얻는 행운의 기운도 받아가세요. 제 이름은 사토 켄지입니다. 올해 60, 도요타 자동차에서만 35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 명함에는 해외 영업부라는 글자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계약을 따냈고 누구보다 도요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왕좌였습니다. 뉴욕의 눈길에서도 애리조나의 사막에서도 일본 차는 변함없이 달렸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이 이름들은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었죠. 그 시절 전시회에 나가면 일본 자동차 부스는 늘 국적이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엔진을 공개하는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통역기 너머로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네이비색 맞춤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손에는 반짝이는 브로슈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딜러들이 멀리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켄지, 올해 신형 카탈로그 가져왔나?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을 때면 저는 제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무렵 현대차 부스는 전시장의 한쪽 끝,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비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차량 몇 대와 작고 단출한 부스, 그리고 서툰 영어를 쓰는 한국 직원들. 한 번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함께 전시장을 돌던 미국 딜러가 현대차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켄지, 저 차 어때? 가격은 싸던데 쓸만해?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값싼 대체품이에요. 일본 차를 따라올 수 없죠. 딜러는 피식 웃었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 말에는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업계 사람들에게 한국 차가 일본 차를 넘어선다는 발상은 웃음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흐르며 저 같은 사람의 자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값싼 대체품이 30년 뒤 제 숨을 조여올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 습기와 비 냄새가 가득한 여름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가늘게 비가 내렸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조용히 모여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국 서부 지역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분기 계약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하게 단가를 이야기하던 그때 사무실 한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켄지상, 뉴스 좀 보세요. 고개를 돌리니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의 CNN 속보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트럼프, 일본산 완성차에 25% 관세 부과 발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5%라니 그건 가격 경쟁력을 통째로 빼앗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무역 흑자와 환율 조작 의혹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며 즉시 발효됩니다. 제 손에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캠리, RAV사 코롤라 제 고객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모델들의 가격이 단숨에 $5,000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건 계약 취소와 다름없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카고의 오랜 단골 딜러였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켄지 알지? 이번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고객들이 다 취소하겠대.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방법이 없어. 전화를 끊자마자 LA에서 또 다른 딜러의 전화가 왔습니다. 켄지상, 고객이 $5,000를 더 내겠다고 할 리가 없잖아. 계약은 파기해야겠어. 이후 주문 취소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order, cancel라는 제목이 줄줄이 뜨는 걸 보는 건 제 심장을 매번 한 번씩 움켜쥐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요타 영업이익 16% 급락, 이게 현실이네. 다시 TV 화면을 보니 굵은 자막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요타, 미국 시장 직격탄. 그 자막을 보는 순간 오래전 현대차 부스를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제 말이 떠올랐습니다. 값싼 대체품일 뿐. 이제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제 자존심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나 환율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력과 자부심이 무너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서막이었으니까요. 관세 폭탄이 발표된 지 한 달. 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커피를 내리고 습관처럼 미국 자동차 판매 순위표를 열어보는 게 일상이었죠. 예전에는 그 표를 보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요타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하고 오늘도 안정적이군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달랐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순위표를 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2주 차부터는 아니겠지라는 부정이 되었고 3주 차에는 아예 표를 열기 전부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4주 차. 그날 아침 제 눈에 들어온 건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판매 순위 1위 자리에 도요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쓰여 있던 건 하은데의 모터.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대로였습니다. 굵은 글씨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현대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4위였습니다. 그랬던 회사가 단 한 달 만에 도요타와 GM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대차의 약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관세가 부과돼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셋째,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의 직접 타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고 전기차 전환 속도는 느렸습니다. 미국 생산 비율도 제한적이어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시카고의 스티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켄지, 솔직히 이번에 현대차 시승해봤는데 깜짝 놀랐어. 조용하고 가속감 좋고 실내도 세련됐어. 그리고 내 차보다 $5,000 이상 싸. 고객들이 왜 현대를 고르겠어?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렇군 하고 답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들이 싼 차라서 현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좋아서 고른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미국 서부 지역 대리점에서 온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 현대차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오니고 팰리세이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앞에는 대기표를 든 고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앞에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판매 사원은 분주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30년 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봤던 초라한 현대차 부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스 한켠에서 낯설고 어색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값싼 대체품이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도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대가 이번 달 미국 판매 1위입니다.
이제 그 격차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제품력 자체가 따라잡혔어요. 그 말은 회의실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반박하지 않았지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고 메모장을 보았습니다. 따라잡혔다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자 미국 뉴스 채널에서 현대차의 미국 시장 1위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공격적인 라인업 확장과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 정책으로 일본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캘리포니아 해안도로를 달리는 은색 아이오니고가 나왔습니다.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가속음, 창밖으로 스치는 바다, 운전석에서 웃고 있는 젊은 부부.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광고 같았고 저는 묘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뉴스를 보며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제 안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켄지, 이제 법칙이 달라졌다. 인정하든 말든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서 밀려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겁게 짓눌렸지만 일정은 일정이었고 저는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도요타 부스에서 해외 바이어를 안내하고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아침 9시 전시장 입구를 지나자 특유의 새 차 냄새와 전시 조명의 뜨거운 열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각 브랜드 부스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LED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카메라 셔터 소리, 안내 방송이 뒤섞여 귀를 간지렸습니다. 도요타 부스 역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신형 하이브리드 SUV 옆에서 설명을 하는 동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지만 저는 묘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역시 도요타라는 감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을 텐데 이번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시회장을 스치며 들려오는 단어 중 절반은 전기차와 친환경이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전동화 전환에서 뒤처진 우리 현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요타 부스를 벗어나 복도를 따라 걷는데 제 시야 끝에 번쩍이는 은색 로고가 들어왔습니다. HYUNDAI.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대차 부스는 더 이상 한쪽 구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중앙 대형 홀 한복판, 가장 조명이 밝고 동선이 좋은 자리. 하얀 바닥과 유려한 곡선형 구조물로 꾸며진 부스는 마치 하나의 미술관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이오니고, 아이오닉 6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가 반짝이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차체 표면에는 조명이 매끄럽게 반사됐고 터치스크린 패널에서는 차량 기능이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 주변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외국인 바이어들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스 한가운데에서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바이어와 악수를 나누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도 익숙한 인상이었습니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정민. 30여 년 전 도요타 기술 연수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 신입 엔지니어. 당시 그는 서툰 일본어로 제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받아쳤습니다. 속으로는 한국인은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지라는 편견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현대차의 중심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민이 먼저 저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토상. 차분하면서도 여유 있는 목소리.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정민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의 눈빛에는 옛날의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꼬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쓰렸습니다. 뭐 그럭저럭입니다.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 달리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부스 뒤편의 제네시스를 가리켰습니다. 시간 되시면 시승해 보시죠. 아마 예전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래전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차는 절대 일본차를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이 지금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정민은 잠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토상,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배우러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제 안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부스를 떠나 도요타 부스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전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조차 멀리서 들리는 소음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현대차 부스에서 본 환한 조명과 사람들의 열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시대와 기술을 누가 더 잘 잇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비가 잔뜩 머금은 회색 하늘 아래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요타 본사 14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유리창 너머로 기가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니 안쪽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묘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미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각자의 표정에는 굳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시작됐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맨 앞자리에서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굵은 파란색 선이 우리가 지켜온 도요타의 곡선이었는데 지난 3개월 사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붉은색 선, 현대차의 곡선은 날카롭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 8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기획실장은 서두를 짧게 하고 곧바로 설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달에도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 소비자 만족도는 9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 전기차 라인업은 공급 지연과 소프트웨어 오류로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해외 영업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현지 딜러들의 반응은 훨씬 심각합니다. 가격 경쟁력 상실은 물론 혁신의 이미지 자체가 현대차로 넘어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의 선두주자였지만 지금은 뒤따라가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뒤따라간다. 저는 35년 동안 도요타가 선두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회의실 한가운데서 인정해야 한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이어서 소비자 설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혁신적이다라는 이미지 항목에서 현대차는 78%, 도요타는 52%, 디자인 선호도 항목에서도 현대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 부서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 전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에 생산 담당 임원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2년 동안 미국 시장을 잃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현대차 부스를 지나며 했던 말. 한국차는 절대 일본차를 따라올 수 없다. 그때는 확신이었지만 지금 제 귓속에서 그 말은 조롱처럼 울렸습니다. 이제는 그 문장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회의 말미,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닙니다. 기술력과 시장 대응력에서 이미 뒤처졌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단기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제게 향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언가를 무너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회의실의 공기였을 수도 있고 제 안에 오래도록 쌓아올린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제 커리어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인정해야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 인정이 너무 쓰라리지만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정확히 97날.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는 인사부에서 보낸 퇴직 절차 안내 문서가 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연차 신청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도요타 로고가 박힌 명함을 주는 것이 저에겐 당연한 일이었지만 곧 그 명함이 제 손을 떠날 거라는 생각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은 어디에 쓸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올여름 가족이랑 홋카이도로 여행 갈 거야. 난 오래전부터 보고 있던 롤렉스를 이번에 살 거야. 집 소파를 새 걸로 바꾸려고. 그들의 목소리는 들뜬 기운이 가득했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 창문을 스치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어떻게 쓰면 후회가 없을까? 그때 최근에 읽었던 자동차 잡지 한 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표지에는 제네시스 G80이 실려 있었고 시승기 마지막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차를 타면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 아니,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보았던 초라한 현대차 부스가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지금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는 현대차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한 번쯤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집 근처 중고차 딜러샵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갠 오후 매장 유리 너머로 은빛 제네시스 한 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단단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그릴 디자인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국산차에서 이런 존재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딜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시승해 보시겠습니까? 3년 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짧고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가죽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트에 몸을 맡기니 허리를 단단히 잡아주면서도 편안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켜졌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정숙성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도요타 세단보다 분명히 뛰어났습니다. 도로에 나서자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것만으로도 매끄럽게 속도가 올랐습니다.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는 도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코너를 돌 때의 안정감과 부드러운 조향감은 솔직히 제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도로 위의 거친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음악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대시보드 중앙의 대형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터치 반응은 빠르고 메뉴 구성은 직관적이었으며 내비게이션 화면은 시인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어 설정 메뉴에서 한국어를 발견했을 때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모든 화면이 한국어로 바뀌었고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딜러샵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딜러가 가격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 사양의 차량이 일본에서 생산됐다면 가격은 최소 1,000만 엔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네시스는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저를 조용히 압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자존심, 인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설렘. 35년 동안 일본차가 최고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저는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어떤 세상이 있을지 궁금했고 동시에 약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이른 시각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조용히 놓여있는 자동차 브로슈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정말 사야 하나 고민했지만 오늘 아침엔 묘하게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인정하자. 그리고 직접 타보자. 양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늘 입던 옷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도요타의 영업맨이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로서 다른 브랜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현대차 전시장 앞에 도착하니 유리벽 너머로 밝은 조명이 번쩍였습니다. 매장 안은 이미 몇 명의 손님들로 북적였고 직원들이 웃으며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특유의 새 차 냄새와 은은한 음악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쪽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외국인 고객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남자. 바로 이정민이었습니다. 30년 전 도요타 기술 연수생이었던 그가 지금은 현대차의 핵심 영업 담당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 저를 발견하더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토상,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정민 씨, 오랜만이군요.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과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브랜드 차량을 보러 오신 겁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네시스를 직접 보고 결정하려고 왔습니다. 정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말 큰 변화네요. 그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약간의 감동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시장 한쪽에 전시된 은빛 제네시스 G80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체는 전시장 조명 아래서 한층 빛나고 있었고 크롬 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민이 운전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사토상, 직접 앉아 보시죠. 시트에 몸을 맡기자 지난번 시승 때 느꼈던 그 안정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끝으로 스티어링 휠의 가죽 질감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드럽군요. 참 부드러워. 정민은 옆자리에 앉아 차 내부 기능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 프리미엄 오디오, 그리고 세밀하게 조율된 서스펜션까지.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도요타의 전성기, 현대차를 값싼 대체품이라 부르던 시절,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 저는 고개를 들고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 씨, 인정합니다. 한국차, 대단합니다. 그는 순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그 손을 힘 있게 잡았습니다. 악수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쟁, 자존심, 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토상, 이 차를 타고 한국에 오세요. 제가 직접 좋은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한국 도로도 한번 달려봐야겠군요. 전시장을 나서며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오늘 저는 단순히 차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제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다른 나라의 공기와 온도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가을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공기 속에는 바다 냄새와 도시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도착 로비는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가 뒤섞여 흘러나오는 소리 속에서 저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렌터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예약한 차량은 은색 제네시스 G80이었습니다. 서류 확인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니 3층 한쪽에 그 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쩍이는 차체,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라인, 크고 당당한 그릴. 멀리서만 보던 모습이 제 앞에 실물로 서 있다는 사실이 묘한 전율을 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가죽 향이 퍼졌습니다. 시트에 앉으니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착좌감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버튼을 눌러 시동을 켜자 실내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계기판의 그래픽이 부드럽게 켜지고 대형 디스플레이가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국산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오르자 차는 매끄럽게 속도를 올렸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는 것만으로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갔고 변속 충격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엔진 소리가 아닌 고급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귀를 채웠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최신식 휴게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휴게소 입구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아이오닉, EV6 테슬라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미래의 도로라는 표현이 떠오를 만큼 깔끔하고 체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전광판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는 Welcome to Korea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현대차 전기차 광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광고 속 차량은 제가 타고 있는 바로 이 제네시스였고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Proudly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 위에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옆 전광판에는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와 미세먼지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정보량과 반응 속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도 인상 깊었습니다. 바쁘게 걸으면서도 표정이 밝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젊은이들도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동시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신호 대기 중 인도 옆에 걸린 커다란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들은 해냈군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 브랜드 하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기술, 인프라, 생활 전반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결과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내리자 주차 요원이 다가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차 타고 오셨네요. 제네시스 최신형이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차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 증인입니다. 이 변화의 순간을 직접 본 증인.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호텔 객실의 커튼을 조심스레 젖히자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 흘러내렸고 한강은 거울처럼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구름 사이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이미 출근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로 내려가기 전 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어제까지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제네시스를 몰고 나와 달렸던 고속도로, 서울 도심을 가르며 보았던 태극기, 그리고 곳곳에서 목격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존재감. 그 모든 장면이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마친 후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은빛 제네시스 G80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시트에 몸을 맡기자
지난 며칠 동안 함께한 여정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시동을 켜니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부드럽게 깨어나며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공항이었지만 곧장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강남대로를 천천히 달리며 양옆으로 늘어선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형 전광판에서는 전기차 광고가 연이어 재생되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와 미세먼지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 중 상당수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였고 충전소를 이용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신호에 걸려 멈춘 사이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유치원생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손에 쥔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다정하게 챙기며 건너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승리란 뭘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경쟁자를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을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간 완성된다는 것을요. 한강 다리를 건너며 강 위로 반짝이는 햇빛과 유유히 흐르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초라한 현대차 부스를 지나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차는 절대 일본차를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을 기꺼이 뒤집습니다. 한국차는 일본차를 넘어섰고 나는 그 증인이다. 공항 근처의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 채운 뒤 렌터카 반납 장소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타셨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어요.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 터미널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도시 풍경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고층 빌딩과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량. 그 속에서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나도 이제 그 증인입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자 활주로를 달리는 소리와 함께 창밖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국의 땅이 작아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이번 여행에서 본 모든 장면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서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고.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변화와 성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제 인생 마지막 사명일지도 모른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